돌. 자,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적분의 정이다라고 약속을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정적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적분이고 이걸 정적분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a부터 x까지 fx dx라는 게, 자, 얘가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보시니까 이 정적분에다가 x를 윗끝으로 두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a인데 이게 지금 상수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정적분에다가 윗끝에 x를 두거나 윗끝은 안 되겠다. 윗끝에 x를 두시면 이 친구도 하나의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상수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냥 마이너스 상수인 거잖아, 결국엔. 그지? 그래서 상수로 보면 이 정적분에 x를 집어넣으시면 이것도 하나의 부정적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린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뭐? 저 친구를 미분하면, 이런 얘기죠. 저 친구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fx가 나온다 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괜찮은? 이 친구도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며. 부정적분은 뭐예요? 미분해서 얘를 내. 그죠? 그러니까 얘도 미분하시면 fx가 튀어나왔던 거죠. 여기가 괜찮아요? 우리가 저번에 여태까지 한 개념은 사실 요걸 가지고 막 장난을 쳤던 문제들이에요. 물론 위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긴 했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x dx 하시면 이게 라지 fx 플러스 a 빼기 라지 fx 해서 이걸 미분 때리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 때릴 수 있으니까요. 얘를 미분 때리시면 얘가 fx 플러스 a 빼기 fx다. 이런 것도 변형식도 있긴 했지만 메인 포인트 줄기는 여기였다. 이렇게까지. 괜찮나요? 이게 메인 줄기였다. 그 다음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연산밖에 안 했어요. 그죠? 그죠? 연산밖에 안 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는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써먹는 건지는 안 알려줬어. 근데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오늘. 그게 정액분의 활용입니다. 자, 이제 이거 어디다 써먹냐면 정의를 하나 더 해야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이 정의를요, 새로운 의미를 하나 부여할게요. 뭐냐면 fx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 fx의 값이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자,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정의를 사용하시려면 y값이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양수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x는 a부터 x는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이 결과값은 x는 a하고 x는 b하고 fx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와 동일하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넣어줄게요. 자,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 fx가 언제일 때만, 주어진 구간에서 양수일 때만, fx의 값이, y 값이 양수일 때만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왜 양수일 때만 넓이 역할을 하느냐라고 나는 질문을 하면 나는 구분구조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럼 수업이 미적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수투에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라는 건요, x를 a부터 b까지라는 말은 똑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fx가 있어요. 여기 x축이 있고. 자, 이 친구를 n등분 할 거예요. 엄청나게 등분을 할 거예요. 이 한 칸의 너비를 x 한 칸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정적분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요. 이 밑변의 길이가 델타 x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점의 x좌표는 a에서 얘가 k번째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K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델타 K가 K번 더해졌을 거야, 밑변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각형 지나올 때마다 델타 K가 하나씩 더해지는 거니까. 그죠? 여기는 X좌표가 A 더하기 K 곱하기 델타 K가 될 거예요. 델타 X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F A 플러스 K 델타 X가 됐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하는 걸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정적분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각형 넓이의 합산이네. 합이잖아, 합. 그 서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테그랄이 사실은 S, 서메이션의 S를 따온 기호예요. 인테그랄은 그럼 정체가 뭡니까? K는 1부터 N까지,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더하면 요만큼씩 뭐가 생겨요? 오차가 생기죠. 사각형이랑 실제 이 곡선 길이랑은 안 맞을 테니까 조금씩이라도 오차가 생기잖아. 이 오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각형의 너비를 굉장히 얇게 만들면 오차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굉장히 작게 만들려면 이 델타 X가 어디로 가면 돼? 0에 근접해 가면 돼.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0으로 갈 때인 거예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델타 X라는 게 뭔데? 자, 아까 전에 내가 이 사각형을, 여기에 사각형 n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총 n개의 사각형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이 한 칸은요, 어떻게 나뉘고 있냐면 전체 길이가 B 빼기 A였는데 이거 몇 등분한 거야? n등분한 거지. 그게 델타 X인 거예요. 그럼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B 빼기 A는 바뀌지 못하잖아요. 얘는 상수니까 바꿀 수 없잖아. 그러면은 얘 델타 X가 0으로 가려면 n이 어떻게 돼야 돼? 엄청 많아지면 되지.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우리 인테그랄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나?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이 곡선을 거의 무한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개가지고 그 넓이를 싹 다 더하면 그게 정적분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명점이 있어. 내가 방금 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넓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맞아? 근데 내가 밑변은 내가 요걸로 넣었거죠. 여기 밑변이 델타 X죠. 밑변의 길이. 맞아요? 밑변이 델타 X잖아. 높이는 뭐랬어? 얘야? 현재 얘가 지금 높이 역할을 할 수 있죠. 왜? 양수니까. 맞나? 그런데 그래프 갖고 양수만 있어? 아니지.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fx가 어떻게 돼요? 이 fx가 양수야, 양수야? 음수죠. 근데 정적분은 얘랑 얘를 곱한 거를 싹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수일 땐 넓이 역할을 하는데 음수일 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넓이랑 크기는 똑같은데 뭐로 나와? 음수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야? 얘가 넓이 역할을 하려면, 정적분이 넓이 역할을 하려면 fx가 양수일 때만 사용해야 해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음수일 땐 넓이 못 구해? 아니지. 절대값을 씌우면 되지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표정을 보아니까 이게 안 하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요거에 요거, 얘가 요거 있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써주면 이 정적분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려드릴게요.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몇 개 더하는 거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사각형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무한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싹 다 더하면 오차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정의한다. 요거가 인테그랄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가 dx로 가요. 델타 x보다 dx가 더 작은 거라고 했잖아, 그죠? 미분할 때 배웠었죠. 그런 거 배운 적이 있단다. 델타 x가 변화량이라는 x 변화량이라는 뜻을 따라 했잖아. 델타 y가 y 변화량이었고,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가거나 아주 작아지면 이 델타 x가 뭐로 간다고? dx로 간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f가 들어오는 건데, 이제 내가 얘를 x로 치환했잖아. 맞아요? 치환했으니까 어디 얘 k가 1인데 n이 무한으로 가면 이거 0 되겠죠? 그래서 a부터. 그래서 나중에 이것까지 하면 미적분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적분이라고 약속을 한다. 그래서 음수일 때는 음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정적분은. 알겠죠? 이 정도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미적분까지 가버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인테그랄, 사실 이거란 얘기지. 얘가 지금 높이고 얘가 지금 밑변인데 높이가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fx가 음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넓이의 음수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좋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넓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야. 괜찮아요? 근데 우린 이제 이런 의미 생기지. 이거 정말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 나와요? 거기가 조금 찝찝하죠. 거기를 채워줄게요. 번닝 해줄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씩만 딱 데리고 오겠습니다. dx분의 d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시면 이게 fx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넓이 입장에서 한번 다시 바라봐서 넓이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를 말해줄게요. 오케이? 자, 넓이로 이게 진짜 나오는지 볼게. 넓이로 정의를 해도 이게 똑같이 나오는지. 자, 갑니다. 이 뜻은 뭐냐면 x, sorry. t, 여기는 뭐 x 써도 돼요. 어차피 매개 변수로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t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매개 변수라 여기 세모를 쓰든 동그라미 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여러분 x 있으면 헷갈리니까 t로 다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니야.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 뜻은 뭐냐면 이 친구를 미분해라. 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정식아, 이 뭐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럼 x에 관한 미분 계수를 판을 짜줄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인테그랄 a부터 x 플러스 h ft dt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게 이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h, x 대신에 x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x에 관한 함수라고 본다면 얘가 지금 x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이걸요 우리가 넓이로 바라보게 했잖아. 그래프랑 그릴 수가 없지. A, x. 괜찮아요? 근데 x 플러스 얘는 뭐야? 얘는 a부터 x까지 이 넓이래네. 맞아요? 근데 이 층은 x 플러스 h니까 x 플러스 h를 그려요. 괜찮니? 자, 그러면 얘에서 얘 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얘에서 얘 뺀다는 게 뭔 소리야?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남아? 여기 남아? 맞아요? 이거 남는 거 맞아? 그래서 이 친구의 결과는 너예요. 맞죠? 이거 빼면 이거잖아. 근데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이거 지금 이거 너무 못생겼으니까. 자,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넓이로 계속 볼 거예요. 밑변의 길이 얼마야, 정식아? A지. 그렇지.
H.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이값 정리를 쓸게요. 머리 잘 써야 돼. 머리 잘 굴려야 돼. 일로 와.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좀 오버해서 그랬습니다. 자, 난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는 X고 여기는 X 플러스 H니까 C라는 친구는 X보다는 크고 X 플러스 H보다는 작은 친구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C를 잡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은 거야. 그런 C를 내가 잡은 거예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게끔. 오케이? 내가 이 조절을 하다 보면 언젠간 같아질 거 아니야. 언젠가는. 이 사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요. 여기를 내가 C라고 잡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넓고 얘가 좁고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힐 테니까 얘가 넓고 얘가 좁고 그죠? 그럼 얘가 이 C가 움직이면은 넓이가 줄고 늘고 하잖아. 그죠? 거기 적당한 곳에 딱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랑 넓이가 같은 순간에 C를 찾은 거야. 그게 어딘데요? 물어보지 마. 너 어딘지 모르니까. 알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데를 찾은 거예요. C가. 거기에 있어.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은 이 친구의 넓이는 이 하얀색 친구의 넓이는 이 보라색 직사각형의 넓이와 동일하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다 왔어. 이 친구의 높이는요 C를 집어넣은 함수값입니다. 얘가 fx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가 fc가 높이겠네. 그래서 이 친구의 이 파란색 친구의 넓이를 뭐라고 부를 거야?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넓이가 얘랑 같다고 만든다면 우리는 이 친구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맞잖아. 그래서 뭐예요? 이 친구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 곱하기 f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h 날아가는 건 너무 좋다. 그죠? 맞나요? 근데 아까 전에 c가 x보다는 크고 x 플러스 h보다는 작다며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좌변은 어디로 가니? 정식아 h를 0으로 보낼 거야? x. 얘 어디로 가? 그러면 양끝이 x로 가면 가운데 껴져 있는 친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x로 가야죠. 그럼 h가 0으로 가면 fc는 fx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얘가 얘래. 맞아? 얘가 얘래요. 난 지금 넓이로도 증명했어. 이 얘라는 거. 그럼 이제 얘가 얘라는 게 도대체 뭐 어디다 써먹는 거냐? 굉장한 의미가 있지. 이 네모를 보세요. 자, 이 A2 용지를요 미분했더니 fx래요. A2 용지는 fx가 뭐예요? 부정적분. 맞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치우면 주황색이 이제 뭐예요? 부정적분. 그러면 부정적분은 어떻게 생겼는데?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부터 X까지 FTDT가 이거의 부정적분이라며. 그럼 뭐 이건가 보지. 맞니? 괜찮아? 자, 얘는 A부터 X까지 넓이였다. 그럼 X에다 A 집어넣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인 거야? A부터 A까지 넓이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0이지. 넓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X에 A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어야 돼요. 그럼 0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라지 FA 플러스 C네. 그럼 C가 뭐야? 마이너스 라지 FA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얘를 여기다 휙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정이 나오네. 똑같은 식이 나오네. 맞아요? 사실은 이게 올바른 순서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설명해주고 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책은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이해돼요? 원래는 이거 설명해서 일로 가는 게 정석이고, 근데 책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의 장점, 이렇게 설명하는 거의 장점. 이건 뭐예요? 원래 정의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얘는 정적분은 이런 거야 라고 풀이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풀이를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는 거고, 뭐 장점은 다 장단은 다 있는 건데 나는 이쪽 방향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일로 바꿨잖아. 그럼 나 혼자만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뭐 설명은 길었는데 결과만 설명해주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설명도 들었고 설득도 당했으니까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뭐 A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을 계산하면 fx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넓이가 등장한다. 끝.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업그레이드, 아까 전에 구분구조법을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fx가 양수가 아니면 그럼 정적분 저거 쓸모가 없는 건가요? 아니지.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x는 a고요. x는 b예요. 요 넓이를 우리는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잘 들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fx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x축에서부터,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때리면 이 넓이가 등장한다면서요. 이건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c라고 잡아준다면, 이건 뭐 되는데? c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시면 이게 s가 될 거 아니에요. s2라고 할게요. s2가 나올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중에 얘는 아주 쉽게 구했네요.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할래요? 이런 답이 남았죠. 요 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S1이라는 친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똑같은데 아까 전에 이 생각을 하면 돼. 얘가 음수인 이유가요. 이거 정적분 때리면 음수가 나오는 이유가 함수값이 음수여서였어. 그죠? 그럼 함수값 뭐로 바꿔주면 돼요? 양수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뭘 붙이면 돼요? fx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넓이가 되는 거죠. 괜찮네. 그죠? 근데 이거를 총 가해서 뭐라고 말하시면 되냐면, 결국 우리는 S1 더하기 S2를 구하고 싶은 거였잖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두시면 된다. 왜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양수면 그냥 나오면 되니까.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풀 때는 뭘 알면 돼? 언제 음수되고 언제 양수되는데, 그럼 음수 양수가 바뀐다는 거는 x축이랑 만났으니까 이거 전에선 음수, 이거 후에는 양수, 또는 뭐 이거 전에는 양수, 이거 다음에는 음수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x축과의 교점을 잡고 거기부터 경계로 fx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양수면 그대로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푸는 걸 우리는 정적분에서 넓이를 구한다고 해요. 괜찮을까? 자, 여기서
살을 살짝 붙여줄게. 책이 없는 거. 살짝 밀어줄게. 근데 난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풀고 있지 않아. 난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잘 봐요. 얘가 fx고 얘가 gx야. 이 도형이 둘러싸여 있는 x는 a부터 x는 b까지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이 생각 잘 이제 가져가봐요. 자, 이 관점을 가져가시면 돼. 아까 전에 내가 이 구분구조법을 내가 미리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생각의 확장인데 이걸 실제 스쳐서 쓰는데 이 구분구조법이 아니니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일부러 구분구조법을 깔았거든요. 앞에 설명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도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잖아. 이 도형의 넓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를 엔딩만 하는 거잖아. 쪼개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각형부터 끝 사각형까지 다 더하면 그게 정적분 결과래요. 맞죠? 근데 잘 봐요. 여기서 잘 봐봐. 이 사각형 잘 보냈어. 이거 혼자 생각 못 하는 거야. 자, 이 사각형을 다 떼. 다 떼요. 그 다음에 X축에 쌓아. 얘를 떼요. 얘를 떼세요. 얘를 옆에 있는 거 뗄 거예요. 떼세요.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요 끝들을 연결하면 얘도 뭔가 그림이 하나 나오겠네? 맞아요? 이 그림의 정체는 뭘까요? 자, 답을 말해줄게. 이 실선의 정체는 fx 빼기 gx라는 함수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뺀 y 값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 거예요. 맞아?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 난 얘 hx라고 할게. 괜찮아?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얘는 어차피 양수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 거니까. 다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y값은 항상 뭐예요? 항상 양수겠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는데. 그치? 그러면은 hx 이 넓이하고 저 넓이는 어떨까요? 완벽하게 같겠지. 저 사각형 떼다가 갖다 붙인 건데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갑자기 왜 하냐면 자, 그래서 우리는 두 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뺀 거를 우리가 원하는 구역까지 정적분 계산을 하면 이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요. 아까 전에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 자, A to C죠. 여기는 X가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어. X축이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어. X축이 위에 있어? 그러면은 X축에서 FX를 빼는 거죠. 맞아요? 자, 여기는요. FX가 위에 있어, X축이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죠? 그럼 fx에서 x축을 빼는 거죠. 이 둘을 더하면 넓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정적분 계산에서 두 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는 위에서 아래 뺀 거 정적분, 위에서 아래 뺀 거 정적분. 선생님 꼬여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f 얘가 g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f 빼기 g고 여기는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g 빼기 f겠지 뭐. 위에서 아래 뺄 겁니다. 괜찮아요? 넓이를 구하시면 뭐라고?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서 정적분 때리시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넓이야. 알겠음? 가져가시죠. 이거도 다 풀 수 있어요. 속도로 가자. 여기서 아까 전에 정적분이 넓이라고 했잖아요. 양수에서는 양수일 때, fx의 양수일 때. 넓이 구하려면 두 개의 넓이 더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저 부분을 정적분 하나 하면 어떻게 나냐고? 빼요 그냥. 아,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때리라 그러면은 이거가 음수지. 맞아? 그냥 이거 여기 정적분 결과 더하기 이거 정적분 결과 하면 돼. 이해?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때리라 그러면 구간 나눌 필요도 없어. 그냥 정적분 한 다음, 부정적분 구한 다음에 그냥 얘에서 얘 빼면 돼. 그러면 알아서 나와. 근데 알아서 나온 결과가 어떤 의미냐면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뺀 거. 얘 값이 나올 거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입니다. 정적분을 하면. 오케이? 그 나온 결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연산을 할 때 굳이 그 구간을 나눠가지고 얘는 양수로 구하고 양수로 구해가지고 얘에서 얘 뺄 필요가 그 노동을 왜 하냐.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때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적분은 넓이는 아닌 거지. 언제일 때만 넓인 거야? fx가 양수일 때. 그러면 음수일 땐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지. 음수일 땐 뭐라고?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걸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정적분 문제에서 그 넓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원래 이 태생 자체가 넓이 부피 구하려고 만든 애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따로 빼놓고 생각하냐? 말이 안 돼요. 여기가 진짜 찐 정적분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란 얘기죠. 자, 우리 속도로 가요. 사실 속도도 그냥 칠판에서 재미가 나는 거예요. 팔이 아프니까. 속도는 책을 보면서 하고. 왜 정식아 지금 뭐 배터리 어떠니? 아니요. 괜찮니? 힘내요.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 뭐 쓰고 있어? 마지막 질문이야. 자, 물리를 했다. 마이갓.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봐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변위와 이동거리. 이걸 구별해야 돼요. 자, 변위는 뭐냐면 내가 기준 시간이 있어요. 1초부터 10초까지예요.
1초부터 10초까지의 변이를 구하시오. 이거 하고 1초부터 10초까지 이동거리를 구하시오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1초부터 10초까지 변이를 구하라는 게 뭐냐면 1초일 때 여기 있었어요. 2초일 때 여기 있는 거야. 10초일 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된 위치량을 변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3만큼 갔다고 치면 얘는 1초부터 10초까지 3만큼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10분의 3이라고 씁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얘가요, 잘 봐요. 1초일 때 여기 있었는데 2초일 때 부산을 갔다가요. 3초일 때 다시 여기로 와서 천천히 10초, 나머지 4초부터 10초까지 요만큼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슈퍼맨인가 보지 뭐.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여기서부터 부산 갔다가 와가지고, 오케이? 와가지고 요만큼 3을 더한 거.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거리 더하기 3만큼이 뭐예요? 이동거리. 맞아요? 그러면은 속력,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속력이라고 하거든요. 속력은 뭐예요? 10분의 부산거리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으로 보는 거야. 변이는 이거예요. 변이는 사진으로만 보는 거야. 1초 때 찰칵, 10초 때 찰칵.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1초 때 위치하고 10초 때 위치를 비교해서 변하는 위치량만 계산해서 보는 게 변이에요. 이동거리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다 더한 거. 그게 이동거리. 이해됐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 좀 확 올라가는데 얘가 속도 그래프예요. 자, 갈게요. 0초부터 6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넓이에요, 넓이. 이거 이제 요걸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설명할게요. 속도를 정적분하면 변위가 나와요. A부터 B까지 변위가 나와요. 시간. 자,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우리는 이 절대값 VT를 뭐라고 그러냐면 속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속도라는 거는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거를 따로 구별해서 앞으로 가는 거를 양수, 뒤로 가는 거를 음수라고 해서 양수, 음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력이라는 거는 앞으로 가는 것도 가는 거고 뒤로 가는 것도 가는 거예요. 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얘는 움직이는 건 다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움직이는 거라는 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미분에서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속력을 접근하시면 이거는 이동거리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넓이가 3이고 이 넓이가 10이라는 얘기야.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를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하시면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3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3이라며. 넓이는 뭐라고? 절대값 씌우면 넓이 나온다고 그랬죠. 맞나요?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 속도를 마찬가지로 절대값 씌울게요. 어차피 양수지만. 그럼 넓이가 나오는 거지. 넓이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10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아.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이동거리는 3인데 변위는 마삼인 거예요. 왜? 음수니까. 다음
뭐야 2부터 6초까지는 이동거리도 10이고 변이도 10인 거죠. 괜찮아? 맞잖아? 똑같아요. 이거 넓이가 10인 거니까. 자, 그럼 이 운동을 내가 해석을 해줄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0일 때, 0초일 때 0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2초까지는 거꾸로 3만큼 움직인 거예요. 3만큼.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2초일 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2초부터 6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10만큼 간 겁니다. 양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7만큼 왔겠죠. 이게 언제예요? 6초인 순간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이동거리를 보라 그러면 이동거리 볼게. 얘가 3만큼 간 다음에 10만큼 간 거죠. 그럼 이동거리는 6초 동안 얼만큼? 13만큼 움직인 거고, 변위는 0초부터 6초까지 변위를 구해라. 변위를 구해라. 그러면은 0초일 때는 0의 위치에 있었죠. 6초일 때는 7의 위치에 있네. 그럼 변위는 얼마큼이에요? 플러스 7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도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 속도예요. 자, 평균 속력은 얼마냐? 라고 그러면 0초부터 6초까지 총 30만큼 얼마큼 움직인 거예요? 이동거리가 13만큼 움직인 거잖아. 이걸 6으로 나누는 게 뭐예요? 평균 속력이 되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되셨음? 그럼 여기서 이 점만 잘 해석하실 수 있어도 변이하고 이동거리는 확실히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네. 속도가 음수일 때 정적분을 하시면 변위가 나오는데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거꾸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죠? 자, 속도가 양수였다는 얘기는 이 친구를 정적분을 하면은 얘가 10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니까 오른쪽으로 10만큼 움직였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은 왜 속도의 부호가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지도 아실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속도가 음수면 정적분 때리면 뒤로 간다며. 그러니까 방향이 뭐라는 얘기예요? 뒤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며. 그러니까 얘가 이리로 가는 거지. 얘가 속도가 양수면 정적분을 때리면 양수라며. 그죠? 그러면은 이동이 뭐야? 지금 변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인 거지.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 이 결정이 된다는 것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변이랑 이동거리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자, 변이는요, T가 A에서 T는 B까지 변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A로 VTDT입니다. 변화된 위치량이 나와요. 자, 이동거리는요, A부터 B까지 절대값 VT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절대값 VT는 뭐냐면 속력입니다. VT는 속도예요. 자, 마지막 현재 위치. 현재 위치. 갑니다. 현재 위치는 V0, X0 더하기 0부터 우리가 궁금한 시간까지 VTDT거든요. 자, 이 뜻을 설명해 줄게요. X0는
0초일 때 위치입니다. 0초라고 부르긴 하는데 기준 위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바라보는 그 시점, 처음 스타트 때 있었던 위치, 그게 꼭 0초일 필요는 없긴 하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2초부터 바라본 거예요, 운동. 그러면 2초일 때 위치가 x0가 될 겁니다. 바라보는 시점, 우리가 운동을 바라보는 처음 시점, 그때 처음 위치를 x0라고 해요. 그러니까 0초일 때 위치라고 하지 말고 처음 위치라고 할까요? 이미 쓴 사람도 있을 테니까 처음 위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예요? 0초에서 A초까지 변이. 그럼 당연히 현재 위치가 나오겠죠? 자, 처음에요. 0초일 때 3에 있었대요. 0초일 때. 근데 A부터 0초부터 8초까지 VTDT를 해서 변이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8초일 때 어디 있대요? 마이너스 2일 때 있다는 거지. 8초일 때. 여기 있다는 거죠? 요 점으로부터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대요. 왼쪽으로 1만큼.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다가 변이를 더하면 초기 위치에다가 변이를 더하면 현재 위치가 나온다. 오케이?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하는데 엄청 어렵진 않죠? 엄청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대요. 잠깐 A 단계만 풀고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A 단계 빨리 풀어주세요. 이거 지금 바로 줄까? 일로 올래요? 바로 줄게. 자, 이 넓이인데요. 네, fx라고 할게요. 2차 함수겠죠. 이 넓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려보실게요. 이렇게 나오는지. 자, 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fx가 있겠죠. fx가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였을 거예요. 이 a라는 건 이 a니까. 오케이? 여기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위로 몰러오기나 아래로 몰러오기나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값 씌울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칠 때요. 이 친구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인데 얘는 아버리니까 마이너스라면 되겠죠. a 양수라고 하고. 괜찮아요? 이거 직접 때리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 좀 갈게요. a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입니다. 마이너스 a 바깥으로 뺄게요. 여기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입니다. dx. 그다음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2분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x. 괜찮나요? 자, 여기에 이제 뭐 할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어서 얘는 거에서 얘는 거 뺄 거예요. 여기 바깥에 마이너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타 집어넣으실게요.
베타 집어넣으시면 3분의 1 베타 세제곱 빼기 2분의 알파 베타 제곱 빼기 2분의 베타 세제곱. 맞죠? 맞아? 여기 베타 집어넣어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마음에 들어요? 유식이 베타 집어넣은 거예요. 빼기 알파 집어넣습니다. 3분의 1 알파 세제곱 빼기 2분의 알파 세제곱 빼기 2분의 알파 제곱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괜찮을까요? 다음에는 마무리 살짝 짓게요. 얘랑 더하시면 계산하시면 여기부터 어디까지 가니?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1 베타 세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이고, 그다음에 빼기 얘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 알파 제곱이었는데 플러스 6분의 1 알파 세제곱 되고, 플러스 2분의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가 되겠죠. 괜찮나요? 계속 연산하고 있는 중. 그럼 연산하시면은 6분의 1로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 6분의 1 묶고 바깥에는 지금 마이너스 a가 있어요. 화면 6분의 1이 보이시죠? 여기 6으로 묶어버리면 6분의 1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베타 세제곱 빼기 얘 계산하면은 얘가 플러스 2분의 0이었는데 플러스 3 알파 베타 제곱이 되고, 여기는 뭐 이상한데? 이 부호 왜? 얘 마이너스. 계산하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였는데 빼기 3 알파 제곱 베타가 되시고 플러스 알파 세제곱이 돼요. 여기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 친구 이거 부호가 잘못됐다. 마이너스가 되었구나.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 친구가 이거 계산하시면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나와. 좁아서 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6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너무 길어.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서 이 결과는 얘입니다. 괜찮아? 내가 또 한번 보여줄 거야.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공식으로 쓰시면 돼.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보세요. 얘가 fx고 얘가 gx예요. hx라는 친구는 뭐 여기서는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할 건데요. gx가 fx 위에 있죠. 그러면은 gx 빼기 fx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는 뭐가 돼? 잘 봐요. 여기서 이 생각이 좀 중요한 거야. 그럼 hx는 뭐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 hx예요. 알파 넣으면 0, 베타 넣으면 0. 이 차 이들이 쌓이고 좀 더 내려가야겠네. 쌓이면 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차이들이 쌓여서. 괜찮나요? 이 함수가 됩니다.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 구하면은 결국 이 공식을 떼자는 얘기잖아요. 오늘야! 그래서 결국 이 넓이도
마찬가지로 6분의 절대값 A 델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을 똑같이 나와. 자, 여기서 이 A는 2차 함수의 x제곱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맞지? 없지? 그래서 이거 할게. 이 넓이는요, 이겁니다.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얘가 3차야. 적보다는 4차 나오면 정상이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돼요. 잘 봐. 이 넓이도 이거예요. 정리는 편하겠죠?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써놔. 정적분 계산 결과는 상수다. 이거 상수예요. 정적분 계산 결과는 상수입니다. 그럼 상수는 뭐로 둬도 돼? A로 둬도 돼.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 거지. 상수니까 그럼 이 상수를요 0부터 2까지 ft dt에다가요 얘가 a라네 지금. 맞아요? 여기 때려 넣자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t 플러스 a dt가 a였다. 마음에 든?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t제곱 at 0부터 2까지 넣었더니 a였다.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 0 넣으면 0이니까 없고요. 얘가 a래요. a는 4. 괜찮아요? 그럼 다음 39.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뭐에 관한 적분이야 형식아? T요. t에 관한 적분이죠. 그러면 x는 이 안에서는 무슨 취급을? x는 무슨 취급을 당해요? 이 안에서는 상수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상수는 바깥으로 뱉어낼 수 있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적분은요 쪼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x는 바깥으로 나가도 돼요. 무엇입니까? 끝났어요. 다 왔어요. 양면을 이분합시다. 자, 이거 x 곱하기 x에 관한 식이에요. x에 관한 부정적분. fx에 관한 fx의 부정적분 맞죠?
자, 이거 x에 관한 식은 거 맞죠?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 미분하면 얘 그대로 나와요. 자, 얘 미분하시면은 얘 그대로 나와요. 얘 그대로 나와. x 집어넣어서. 맞음? 이거는 3x 제곱, 6x 플러스 날라가고 날라가고.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는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인데 fx가 필요하면 한 번 더 f형은 0. 아니죠. 문제 질문 괜찮아요? 가라. 오케이. 윤정 오케이. 다음 40. 지금 다행히도 유형들이 나왔어야 될 것들이 위주로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나왔네? 같은 거. 같은 거. 자, 이제 가보죠. 볼게요. 1분에 하나씩? 1분에 하나씩이지? 가보지 뭐.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15부터. 잘 봐. 주문하신 분, 루드로 풀 거야. 얘에서, 일로와. 얘에서, 얘 빼면 1부터 2까지야. 다시. 얘에서, 얘 빼면 1부터 2까지 남아. 걔랑 얘랑 더하면 1부터 5까지야. 답. 주문하신 분, 한 번 더? 괜찮아? 얘에서 얘 빼면 1부터 2까지고 얘랑 더하면 1부터 5까지. 절대 대충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해. 자, 그냥 쪼개요. 이거는 머리 쓰지 마. 무슨 양순수 하지 마. 그냥 0부터 1까지는 얘, 1부터 2까지는 쟤. 어때요? 자, 여기가 이제 문제지. 자, A가 2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맞죠?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거든요. 왜? A는 1만 아니지 2는 아니라고 안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1부터 A까지 fx, dx는 얘 쓰면 돼요. 이게 0이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걸 계산해보시면 A가 1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A가 1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럼 뭔 소리야? A는 2보다 컸다는 얘기죠. 오케이? A 2보다 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 문제는 조금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설명할 때. A가 2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 1부터 2까지 2x 빼기 4 dx 더하기 2부터 a까지 2분의 1 x 빼기 1 dx를 하면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냥 이거 해주시면 되긴 해요. 근데 어제 내가 좀 이상하다고 했던 건 뭐냐면 난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풀었거든요. 다르게 풀었어 어제 그렇게 풀걸 멍청이가 왜 이상하게 풀었어. 자 어제 멍청이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런 짓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x 4분의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항상 접근해서 c가 필요하죠. c1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c2잖아.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지 왜 안 풀리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친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배려를 하셨더라고. 이렇게 미친 사람도 이렇게 풀면은 접선 c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날아갈 겁니다. 근데 여기를 넣으시면요. 잘 보세요. 이 등호가 어떻게 돼 있어? 여기다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 인원거랑 여기 인원비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C1과 C2의 관계식 하나가 나거든요. 그럼 C2를 C1으로 또는 C1을 C2로 표현이 가능해. 그럼 이제 풀 수 있어. 그래서 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해가지고 답은 냈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렇게 푸세요. 여기 등호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이상한 애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배려하셨다. 여기 인원과랑 여기 인원이 같아야 등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인원과하고 여기 인원계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 이런 좀 쉬었다가 통화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어쨌든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숙제 나갑니다. 활용 다 풀어오는 게 숙제인데요. 우리 리뷰 어디까지 했어 지금? 리뷰 쭉 따라가서 도함수 활용까지 돼 있어요? 활용 여기 리뷰하면 돼요. 여기 리뷰하고 활용 리뷰 전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 왼수야. 일주일 뒤에 만나. 이것도 양이 적다고 생각할 더